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포트폴리오는 또 어떤 분이 신청을 해 주셨을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선택된 포트폴리오는 총 6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보면은요, 종목은 6종목인데 섹터로는 2개나 마찬가지입니다. IT가 80%고요. 또 제약바이오 10%, 현금 1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한양행 10% 비중으로 들고 있습니다. 아주 소폭의 수익 구간이고요. 그 밖에 동진세미캠이 20%, 삼성전자가 있네요. 삼성전자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밖에도 이 IT 소부장에서 DB하이텍, 코리아서키트, 파이nem텍까지 각각 10%의 비중으로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포트폴리오 총평부터 해보겠습니다. 두 분은 과연 5점 만점에 몇 점을 주셨을지. 먼저 이재필 전문가님, 이 포트폴리오 몇 점 주시겠어요? 3.5점 드리겠습니다. 3.5점. 그러면 이호석 PB님은 몇 점이세요? 네, 저도 3.5점 드리겠습니다. 점수는 일단은 동일합니다. 평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이재필 전문가님 3.5점 주신 이유는요? 자, 일단 뭐 포트 자체는 상당히 좀 좋은 종목들 위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IT가 80%,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10%입니다. 자, 그중에서도 뭐 IT 쪽도 저쪽하고 반도체 쪽하고 직접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된 포트이기 때문에 섹터 분산이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쪽으로 너무 쏠려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쉽게 조금 점수가 깎이셨어요. 그러면 이호석 PB님도 3.5점. 사실 앞서서 저희가 지지난주 이때 봤던 포트폴리오 대비로는 약간은 좀 아쉬운 점수가 아닐까 싶은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 포트폴리오 자체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금 저도 이재필 전문가님, 앵커님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좀 포트폴리오의 비중 자체가 조금 너무 편중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트에 들어있는 종목이라든지 업종 좋은데 상대적으로 너무 이제 IT 쪽에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 리스크를 조금 상쇄하기 위함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취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렇게 3.5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수도 동일하고 이유도 똑같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쏠림 현상에 대한 해소가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 6종목을 어떻게 바꿔주셨을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분의 투자 의견 모아봤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재필 전문가님이 모두 다 보유 의견이세요. 지금 IT로의 쏠림을 좀 해소해야 되겠다, 해소할 필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비중 조절이나 이런 걸 해주시겠죠. 이재필 전문가님은 그렇고 이호석 PB 같은 경우는 이 몇몇 종목에 대해서 비중에 대한 변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중 확대가 유한양행이고요. 비중 축소 2종목이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DB하이텍은 조금은 줄이는 게 어떨까. 나머지 종목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보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의견에 약간의 좀 차이가 있고 또 비중이 가장 높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삼성전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호석 PB님이 삼성전자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네, 우선 이제 삼성전자가 좋으냐 나쁘냐 때문에 이제 비중을 축소했다라기보다는요,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20%를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시가총액도 크고 보통 저희가 무겁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거운 종목을 30%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나머지 70%로 활용해서 변동성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오히려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삼성전자를 20%까지 비중을 낮춘 다음에 그
30%를 변동성이 높은 쪽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투자 효과가 조금 더 극대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만약에 포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IT라든지 뭐 반도체가 없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30%라는 비중이 이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미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반도체 IT 업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비중까지 좀 높다라는 것은 너무 이제 좀 과하게 편중된 것이 아닌가 해서 이제 그 비중 축소 의견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한 종목의 30%는 이호석 PB 스타일대로 되면은 조금은 좀 많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의견을 주시는데요. 그리고 종목이 많으니까 저희가 조금씩 엇갈리는 부분들 빠르게 속도 내면서 하나씩 좀 다 짚어보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두 분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이 동진 세미캠 좀 봐주세요. 예. 지금 잠깐 방송이 끊겼었네요. 그래서 제가 앵커님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자, 지금 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 의견을 드렸는데 요거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금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왔던 이유는 일본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일본의 소부장 쪽들 뭐 이런 쪽들이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니까 일본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좀 잠잠하니까 오늘은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요. 자, 이 지금 2023년도가 반도체 섹터들 이쪽에서 가장 최악이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다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재작년 실적보다 2023년도 실적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동진 세미캠도 약간 줄긴 줄었는데요. 뭐 거의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2조 1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 부분들이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천억 정도, 뭐 이 정도 가까이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실적 부분들이 줄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작년보다 올해가 어쨌거나 더 좋아질 겁니다. 이 반도체 D램 쪽도 그렇고요. 아마 낸드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올해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니까 뭐 그렇다라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소부장 업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보다도 뭐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를 잡아보면 뭐 한 4만 뭐 차분하게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좀 더 좀 업황 자체가 좀 더 좋아진다라면 지금 말씀드린 47,000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대도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뭐 1차로 목표가는 한 47,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뭐 좀 꾸준하게 들고 가 보시면 좋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두각을 나타낸 배경이 이 일본 쪽에서의 지진 영향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조금 전 화면을 통해서 차트도 좀 나갔지만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가 있는데 조금 더 들고 간다면은 목표 주가 47,000원 이 정도 수준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재필 전문가 동진 세미캠 보유 의견 주셨어요. 두 분이 동일하게 또 보유 의견을 주셨으니까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면에 DB 하이텍 최근 들어서 이슈가 많습니다. 다른 IT 종목군들 잘 갈 때도 매각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슈 있고요. 지금 DB 하이텍 KCGI 쪽에서의 지분을 다시 또 DB 하이텍 쪽에서 되사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변동성 커져 있습니다. 이호석 PB님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더 줄이자 보수적으로 봐주시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우선 이제 아마 이거는 시청자분의 이제 의도를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DB 하이텍을 단순히 이제 파운드리의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을 때와 이 종목을 혹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KCGI
이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접근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온도차가 조금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업 가치만 놓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DB하이텍을 보유하는 것도 충분히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만약에 이제 DB하이텍이 뭐 반도체 기업인데 경영권 분쟁까지 붙어서 가격 변동도 있으니 이 종목을 사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그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시점에서 DB하이텍을 더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 외에 다른 반도체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기업 가치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전에 한진칼도 그랬었고 SM도 그랬었고 뭐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매번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그 기업은 그대로 제자리에 있거든요. 그 기업의 가치는 제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특정 일정 수준 이상의 이제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그 지분에 대한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변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변동했던 주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작년부터 해서 8만 원대가 되겠죠. 이런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가격이지 기업 가치만 갖고 갔던 가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기업 본래의 가치로 좀 회귀하고 있는 상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시청자분께서 조금 판단을 해주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이제 만약에 기업 가치만 생각한다. 기업 가치부터 애초에 기업을 보고 투자했다라고 하면 보유하시는 거 가능하실 거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까지 고려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미 상황이 어느 정도 종결되고 있다라는 판단에서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가능할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랑 같이 한 번 더 같이 제시를 해드리면요. 지금 시점부터 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격 폭으로 치면 대략 한 6만 원 정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6만 원, 6만 1,000원 사이 정도 될 텐데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했던 가격이 59,600원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최소 그 본전이죠. 매수가 부분에서는 탈출이 가능하실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손실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당장 이제 정리하시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보유를 하시고 매수가 부분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제 1차 목표가 드리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위쪽이죠. 전고점이 있는 68,000원 정도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3,000원 같은 경우에는 저 가격은 사실 뭐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또 한 가지 모멘텀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 6만 원, 2차 목표가 68,000원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시청자님이 어떤 의도로 사셨는지 그러면 이게 중요하겠네요. 기초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털을 보고 접근을 하셨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홀딩이 가능하겠지만 이 매각 이슈를 보고 접근을 하셨다면은 재료 소멸로 판단을 하면서 비중 축소 의견 드렸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 열어놨고요. 그 밖에도 IT 종목이 많습니다. 다음 코리아 서킷 넘어가 볼 텐데 이 종목은 두 분 모두 다 보유 의견입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코리아 서킷 봐주세요. 자, 이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PCB 업체죠. 근데 올해는 저는 이 PCB 쪽들 수요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다라고 봅니다. 자, FPCB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금 이게 코리아 서키트가 CXL 관련주로도 좀 엮여서 시세 탄력도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요. 뭐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는 플러스 요인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또 그거 외에 이 휴대폰 사부 쪽을 휴대폰 쪽에 들어가는 PCB 쪽을 보면요. 저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 휴대폰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날 걸로 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삼성에서 온 디바이스 AI를 휴대폰을 내놓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아마 1월 17일 날 언팩 행사를 할 것 같은데요. 갤럭시 S24입니다. 근데 AI라는 게 탑재가 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 폴더블 폰을 들고 다니는데요. 이런 게 새로운 IT 제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건가? 그리고 AI라는 부분들이 워낙 핫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요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자, 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휴대폰 쪽에 들어가는 PCB 쪽 이런 쪽들도 당연히 좋아질 겁니다. 뭐 실적 예상치들 나오는 것들을 보게 봐도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 한 500억 정도 뭐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쪽이 좀 더 좋아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작년이 최악이었어요. 최악을 지나간 그런 국면이니까 저 적자를 내면서 최악이었는데 뭐 현재 상태에서 주가가 밑에서 보면 조금 올라왔지만요. 요 정도 올라온 걸로 만족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저 올해 차분히 좀 기다려 보신다라면 그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이유 또 CXL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도 뭐 자주 이렇게 테마 쪽으로 형성되면서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좀 편안하게 들고 가기 좋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저 목표가를 말씀드리면 일단 뭐 27,000원대 근처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큰 저항선이나 매물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번에 주봉으로 한번 위에 12월 11일 날 신고가를 터치하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좀 매물이 많이 소화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주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차분하게 한 27,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 들고 가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이 21,000원 중반대니까요. 이 정도 되면은 수익률이 한 20% 초반에서 나올 겁니다. 지금은 약간은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 핫한 용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온디바이스 AI, CXL 여러 가지 반도체 쪽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홀딩해보자. 의견 제시가 됐고요. 이런 가운데 또 휴대폰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그 밑에 파이nem텍 이 종목이 또 휴대폰 부품주죠. 파이nem텍은 이우석 PB님 봐주실까요? 네, 우선 파이넴텍 그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내장 힌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힌지 뭐 접히는 경첩을 얘기를 하겠죠. 원래 하던 파인테크닉스에서 모바일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분사가 된 기업으로 이제 판매 사업 부분이 분사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지금 만약에 이 회사가 하는 업무 중에 만약에 내장 힌지만 있다라고 하면 이 종목도 보유를 좀 비중을 축소하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겠지만요. 최근에 이 회사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그 배터리용 모듈 그 캐스팅 모듈 그 하우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엮어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IT 부품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2차 전지 관련주로도 엮어볼 수 있다는 점, 모멘텀이 좀 다양하다는 점에서 이 종목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보유 의견 드리게 된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면 시청자분께서 매수한 가격까지 도달이 가능한 목표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목표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차트로 보시면은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 아래쪽이 10,000원이거든요.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10,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인을 좀 잡아보면 11,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1차 목표가에서 2차 목표가까지 10% 정도 차이가 날 텐데요. 지금 차트 보시면 이 가격대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 매물이 굉장히 좀 빽빽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서 이 종목에서 보유하시고요. 만약에 그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시청자분께서 그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있으셔서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 있으셨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목표가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종목으로 이제 중심적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이 폴더블 폰 모멘텀을 보고 접근을 하셨을지 2차 전지 쪽도 보고 접근을 하셨을지 이게 또 관건이 되겠네요. 파이넴텍 알아봤습니다. 포트폴리오 내에 유일하게 제약 바이오 종목 이 유한양행이 있습니다. 유한양행 한 분은 보유 의견, 한 분은 비중을 조금은 늘려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게다가 매수하신 가격하고 오늘 종가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필 전문가님은 유한양행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유한양행은 상당히 좋게 보는 종목이에요. 야인시대에서 이거 제가 지난 연말에 추천을 드려서 아마 월요일 야인시대 때 리뷰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요. 요게 렉라자 요게 지금 건강보험에 일단 1차, 2차 전부 다 급여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아마 폭발적으로 이 매출 성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렉나자하고 얀센하고 병행 치료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FDA에 지난 연말에 허가 신청이 들어갔죠. 그래서 상당히 모멘텀을 강하게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저 미국 쪽에 그런 부분 있죠. 이 트럼프가 지금 이제 뭐 1월 한 15일부터 공화당 경선이 있을 텐데요. 이 트럼프가 지금 좀 유력하죠, 공화당 쪽에서. 근데 이 트럼프 재임 시절에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올해 뭐 1월 달부터 미국 쪽에서 약가를 또 올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약가 내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주식들 그런 쪽들이 상당히 많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런 모습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금리 관련되는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일단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목표 가격 바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현재가 뭐 65,900원 정도로 종가가 끝났는데요. 122평선에 지금 지지를 받은 모습이죠. 그리고 다음 주 정도면 20선하고 120선의 골든크로스가 발생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추세 자체는 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보고 다만 한 75,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에서는 매물이 좀 있어요.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전고점 근처죠. 그쪽에서는 일단 뭐 조금 좀 정리를 했다가 밑에서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뭐 그냥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75,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큰 어려움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정리했다가 재접근하셔도 되고 아니면 꾸준히 좀 들고 가보셔도 좋고요. 보유 의견 나왔는데 그러면 이호섭 PB님은 이 종목 유일하게 비중 확대로 제시를 해주셨어요. 유한양행 늘려야 되는 이유 그리고 확대를 한다면 얼마에서 추가 매수를 할지 앞으로는 얼마까지 가져갈지 이런 부분도 알려주세요. 네, 우선 앞에서 종목 관련된 건 이재필 전문가님께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뭐 업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유한양행이 아니더라도 올해는 바이오 업종 비중을 조금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제 작년에 분명히 이제 파월이 말했다는 겁니다. 올해 3번이나 하겠다고요. 시간의 차이인 거지. 오히려 시간의 차이인 거지.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보는 종목들은 긍정적인 시각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를 제약 바이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 이미 이제 유한양행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유한양행의 비중을 조금 더 올리는 것을 이제 저는 좀 생각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한양행 지금 이제 가격이 시세가 나온 이후에 조정이 현재 나온 상황이죠. 만약에 추가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이 매수가하고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하고요. 그 가격은 6만 원입니다. 6만 원 보시면은 횡보했고 매물도 가장 많은 구간이라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6만 원에서 매수를 하신 이후에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홀딩 하시면서 한 7만 5천 원까지 내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유한양행이 결코 그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작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투자하면서 올 한 해 좀 긴 관점에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비중도 같이 말씀드리면 현재 비중이 10% 정도로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매수 가격은 6만 원대 그리고 이상적인 비중은 20%가량 목표 주가는 7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가격 처리 꼼꼼하게 봐주셨는데요. 이제 그럼 두 분의 최종 솔루션 들어가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앞서서 총평을 할 때 이 섹터의 분산이 필요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 종목이 보유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또 분산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솔루션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재필 전문가님.
네, 우리 시청자님 보면 삼성전자를 30%나 실으셨는데, 뭐 요거는 그만큼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는 올해는 꼭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우리 뭐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시장이. 만약에 장이 좋을 때 삼성전자나 뭐 요런 쪽이 좀 주도주 역할로 이제 막 턴을 한 그런 그런 쪽이니까요. 그런 섹터니까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미국이 작년에 금리를 그렇게 올렸으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경기 침체라는 그런 얘기들이 시장을 덮치면서 괴롭힐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좌를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뭐 옆으로 이렇게 좀 박스권으로 행보하는 그런 장으로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2016년도 장을 보시면 될 거예요. 2016년도에 그때 반도체 업황이 턴하면서 다른 종목들 지수 자체는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왔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세 가지 이유로 이 삼성전자는 꼭 좀 들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자, 최종 솔루션으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성부 펀드에서 작년 연말에 블록딜로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근데 그 블록딜 가격이 66,000원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 매물로 이렇게 좀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이 DB하이텍의 실적이 보시게 되면 올해가 되게 안 좋아요. 내년은 올해보다 좋아질 텐데 작년이 되게 좀 안 좋았고 올해가 좀 좋아질 텐데 올해 실적이 2021년도 정도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 가격이 55,000원대 뭐 55,000원대 근처 정도 이 정도였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를 하시고요. 요게 55,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면 그때 정리하셔 갖고 제약 바이오 쪽 안정적인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좀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시해드린 그 목표가 정도까지 가게 되면요. 그거는 올해 로봇 섹터도 좀 좋을 것 같으니까 뭐 좀 그 목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갖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미처 좀 설명드리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꾸준히 좀 중심을 잡아줄 만한 종목이고 코리아 서키트나 DB하이텍 목표가 도달하면 조금 바꿔주셔도 좋겠다. 이호석 PB님은 중간중간에 또 비중을 바꿔주자 이렇게 해서 의견 주셨는데요. 한 번 더 최종 솔루션 알려주세요. 네, 우선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은 이제 20%씩 한 종목당 20%씩 해서 총 5종목 가시면은 비율이 좀 적절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 이제 유한양행 10% 현재 가지고 계신데 10% 비중 늘리셔서 여기서 20% 유한양행 가져가셨으면 하고요. 삼성전자 30% 가지고 계시던 거 여기 10%가 유한양행으로 가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20% 비중 유지하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는 IT 섹터 중에서 조금 더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동진 세미캠을 20% 가져가시는 걸로 하고 나머지 세 종목 코리아 서키트, DB하이텍, 파이nem텍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매수가 부근이라고 하면 정리를 해서 종목 교체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IT나 반도체 너무 좀 편중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세 종목이 40%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죠. 포트에서요. 이 40%를 바이오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우주항공 종목을 추가한다든지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생각보다 섹터는 투자할 곳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반도체 IT에 좀 편중된 포트폴리오보다는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업종으로 발을 넓혀보자라는 점까지 같이 한번 솔루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두 가지 의견을 드렸는데 어떻게 네네. 마음이 좀 준비가 되셨나요? 아, 네네. 예, 시청자님 너무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네, 더 궁금한 건 없어요. 예. 그러지 않아도 이걸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반도체가 너무 많아서 예. 삼성전자가 6만 9천 그러니까 7만
얼추 8만 정도 다 돼갈 때 네. 8만에서 매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600원까지 가고 안 가더라고요. 어. 거기서 매도를 좀 할 건데 네. 설마 갈겠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 알겠습니다. 원래 네네. 계획하셨던 대로 수익 잘 내시기 바랄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예. 네.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세요.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게시판에 이 포트는 선방했네요 해주셨는데 아마 내공이 좀 있으신 분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진단 해봤습니다.